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오늘 8일 편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24장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의 땅이라는 지역 이름이 되고요. 그리고 봉인이라는 것은 관직명입니다. 여기서 관직명인데 얘를 관장하는 관직입니다. 직책은 조금 낮긴 하지만 얘를 굉장히 많이 아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 땅의 봉인이라는 사람이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의 땅의 봉인이라는 사람이 청하였습니다. 무엇을? 보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때 볼 견자는요, 상대에 따라서 그 의미 달라집니다. 아련하다, 똑같이 보다라는 뜻이지만 아련하다는 높은 사람을 보는 걸 얘기하죠. 이때는 현자로 씁니다. 아련할 현자.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문에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의 땅의 봉인이 보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이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서 누구를 보고자 하냐면 당연히 공자를 이라는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군자가 군자라는 거는 뭐 임금도 뜻하고 얘를 굉장히 많이 아는 성인도 뜻하죠. 이때는 그 두 번째 뜻으로 쓰였습니다. 군자가 가을지자 뜻이 여러 개 있지만 여기서 주격조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가, 은는 이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군자가, 자, 이르다 동사고요. 서술어입니다. 어디에? 여기에, 이곳에, 어조사 어자가 어디어디에 혹은 어디어디에서 등으로 뜻으로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군자가 이곳에 이르면 어조사 야자는 당연히 종결사입니다. 자, 나는 봉인을 얘기하겠죠. 나는 아니다. 무엇이 아니냐? 일찍이 부사입니다. 일찍이, 그 다음에 아니, 불, 얻을 득. 저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얻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can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했고 지금 현대 중국어의 정도보라고 해서 해석이 거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얻다라는 뜻과 can이라는 뜻 둘 다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글자를 묶어서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봄을 얻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봄이 얻음을 없다 이거를 can으로 해석하면은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의미 자체는 비슷하지만 이 득자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문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볼 수 없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볼 수 없는 게 일찍이 없었다, 아직 없었다. 아닐 미자는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뭐뭐가 아니다 라는 아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정이 두 번 들어갔어요.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나는 봄을 얻음이 없음이 아직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긍정으로 해석하면 나는 일찍이 항상 보았다. 그러니까 군자가 여기에 이르면 나는 항상 그 사람을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어조사야자 역시 종결사고요. 자, 그러자 이제 따르는 사람이 여기서는 또 생략이 된 게 공자를 따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공자를 따르는 그 공자의 제자들이 여기가 주어가 되고요. 앞에서 봉인의 말은 끝났습니다. 공자를 따르는 사람이 그를 보게 하였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누구에게? 공자에게 라는 말이 역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그러니까 봉인을 공자에게 보게 했다 라는 뜻이 되고요. 중간에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본 장면이 생략이 되어 있고 그 봉인이 나오고 나서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봉인이 공자를 보고 나서 나오고 얘기하기를. 자, 여기서 나오는 2, 3, 4는요. 너희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대들은 이라고 해석했는데 우리도 두어 이런 표현 쓰죠. 그런 것처럼 그냥 숫자를 가지고 너희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들, 이 자자는 그래도 공손한 표현이죠.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그대들은 여기 한번 이렇게 부른 거고요. 어찌, 의문문이네요. 어찌 근심합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찌 근심합니까? 무엇에 또 어조사 어자 어디에. 자, 여기서는 죽을 상자인데요. 사실 죽을 상자가 죽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관직이나 벼슬에 쓰게 되면은 벼슬을 잃고 혹은 벼슬에서 내려오고 이런 걸 얘기하게 됩니다. 특히 안 좋게 내려오는 그런 거를 보통 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죽을 상자는 죽음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벼슬을 잃는 것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벼슬을 잃음에 근심합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공자는 원래 노나라 땅에 계속 있었죠. 근데 그 14년간 공자가 어떤 노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망명을 하게 되고 여러 나라를 떠도는 천하주유의 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이제 의 땅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 땅에 갔는데 그 봉인이 공자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더라, 군자라더라. 그래서 나는 꼭 봐야겠다 하고 보고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나와서 얘기하는데 너네 제자들은 어떻게 공자가 벼슬을 잃은 것에 근심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자, 천하에 자, 갈지자 여기서도 역시 주격조사로 쓰였습니다. 주격조사. 그래서 가은는 이가로 주로 쓰인다고 했고요. 천하가 도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천하가 도가 없다. 그것이 오래되었다. 오래구자가 지금 서술어로 쓰였습니다. 천하가 도가 없는 것이 오래되었다. 어조사 의자 역시 종결사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천자가 지금 주어가 되고요. 장자가 있는데요. 우리 장차라는 말 지금도 쓰죠. 부사로. 장차라는 말을 쓰게 되면 장차 뭐뭐 할 거다.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차라는 말 자체는 미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문에서 이제 장자가 나오면 미래 시제를 염두에 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장차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뭐 영어의 will처럼 직접 대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하셔도 충분히 의미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써있자 뒤에 있는 명사와 합쳐지면 뭐뭐로써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자, 부자로서 이 부자도 높임을 의미하고요. 자자도 스승님, 높은 사람을 얘기하니까 그 직책이 높은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 역시 봉인이 공자를 높여 말하는 게 됩니다. 공자로서, 그러니까 공자로서 하늘이 장차 뭐뭐 하고자 한다. 자, 요거 문법적으로 이렇게 뭐 암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로써 뭐뭐 하다 뒤에 거. 자, 물결이 되죠. 물결 부분에다가 해석 넣어주셔야 돼요. 부자로서 목탁으로 삼다, 목탁으로 하다, 할 위자 뜻이 많다고 했는데요. 여기선 삼다라는 말로. 사실 삼다라는 말 자체를 지금 현대 한국어에서 많이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하다라고 해석하셔도 일단 의미 파악에는 무방합니다. 그래서 공자로서 목탁으로 하였다, 하고자 한다, 장차가 들어갔으니까요. 하고자 한다. 이 목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에서 지금도 조금 남아있죠. 모양이 그 방울 같은 게 안에 들어서 탁탁 치면 소리가 나는 그 목탁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 목탁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위를 인도하는, 뭔가 유도하고 또 가르침을 주는 그런 비유적인 물건으로서 여기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절에서도 목탁을 치면 이제 뭔가 뭐 절을 한다거나 기도 말씀을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공자가 마치 목탁을 쳐서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 약간 이런 의미로 비유적인 물건으로 쓰였습니다. 자, 굉장히 이 봉인이 공자를 높게 평가한 거죠. 그리고 또 공자의 제자들 역시 이런 권위가 있는, 예를 굉장히 잘 아는 봉인이기 때문에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빌려서 공자를 이제 간접적으로 또 높여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논어
공자에서 보면은 공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공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있지만 이렇게 또 흥미롭게 공자의 제자들이 또 공자를 높여주기도 하는 이런 부분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좀 재미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 땅의 봉인이, 그러니까 예절을 잘 아는 관직이라고 했습니다. 의 땅의 봉인이 청하였습니다. 보기를 청하면서 얘기하기를, 자, 군자가, 주격조사고요. 군자가 이곳에 이르면, 요거는 한번 끊어주는 쉼표 혹은 마침표 효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군자가 이곳에 이르면 나는 일찍이 봄을 어둠이 없지 않았다. 그러니까 볼 수 없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항상 지금까지 일찍이 봐왔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공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봉인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자를 보고 나서 봉인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그대들은 공자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대들은 어찌 근심하는가? 관직을 잃은 것을 어찌 근심하는가? 천하에 도가 없는 지가 오래되었다. 하늘이 장차 공자로서 목탁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벼슬을 뺏음으로 인해 공자가 천하를 다니게 되고 천하를 다니면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목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천하가 일부러 공자의 벼슬을 뺏었다. 이런 굉장히 훌륭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5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자께서 요 소를 이르기를, 이 소자는요 순임금 음악 소자라는 이 진짜 실제로 이런 한자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다른 뜻도 있긴 한데 여기선 이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공자께서 순임금 음악을 이르기를 진자인데요. 이 다할 진자는 지극하다, 극진하다 할 때 이 진자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자가 들어가면 지극히라는 이런 부사로 쓰이면 좋습니다. 특히 형용사 앞에서 이렇게 수식해 줄 때는 지극히라는 부사로 수식을 하시면 의미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아름답고 어조사 의자 종결사고요. 또한 지극히 좋다. 이때 이 선자는 저희가 지금 착하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좋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였습니다. 더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극히 좋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왕의 음악을 이르기에는 공자께서 무왕의 음악을 이름에는 지극히 아름답긴 한데 지극히 좋지는 않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조금 있는데 여기서는 아름다울 미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착할 선자가 무엇을 의미하냐 이런 거를 좀 이해해야지 이걸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대개 이걸 볼 때 이 미자는 시작을 의미하고요. 시작이 좋고 나쁘다 이런 걸 의미하고요. 착할 선자는 마무리를 의미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러니까 앞에 순임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왜 요순시대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순시대 굉장히 평화로웠던 시대라고 얘기되어지는 시대인데 순임금, 요임금 같은 경우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일을 훨씬 더 잘할 것 같은 훌륭한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순임금 역시 우왕으로 이어지는 우임금에게 왕위를 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순임금은 그 시작도 훌륭했고 또한 자신의 왕위를 훌륭한 우왕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마무리도 잘 마무리했다. 이런 의미로 파악이 되고요. 자, 무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재위가 7년에 불과해요. 그래서 시작은 좋았으나 자신의 그 예를 다 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어진 책무를 다 행하지 못하고 너무 마무리가 일찍 되었다. 그래서 끝이 좋지는 않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순임금 같은 경우 순임금 음악을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이 무자도 비록 무왕의 무자이긴 하지만 무왕의 음악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 자체가 무왕의 음악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면 공자께서 이 순임금 음악, 비록 순임금의 음악이긴 하지만 순임금을 빗댄 게 되겠죠. 순임금의 음악을 이르기는 지극히 아름답고 또한 지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무왕을 이르기에는 지극히 아름답긴 하지만 지극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장입니다. 8일편의 마지막 장인데요. 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살 거자 몇 번 나왔었죠? 거처하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거주하면서 어디에? 윗자리에 거주하면서 너그럽지 않고 또한 예절을 행하면서 목적어죠. 예절을 행하면서 공경하지 않고 그러니까 행위만 하고 공경은 하지 않고 또한 초상에 임했는데 슬픔이 없고 이 세 가지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조사 제자 역시 감탄이죠. 감탄 의문문입니다. 여기서는 의문문인데요. 써 이자가 여기서도 보통 써 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뒤에 명사가 와서 이 뒤에 있는 명사와 같이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있는 어찌하와 연결이 됩니다. 저희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명사 말고 앞에 있는 명사에다가 뭐뭐로써 붙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써 이자가 의문문이라든지 몇몇 문장에서는 이렇게 요 앞에 있는 명사가 뭐뭐가 되어서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이 로써 붙여주세요. 그러면 나는 어찌 무엇으로써 이 어찌하자가 무엇으로 해석이 잘 되죠? 무엇으로써 그를 보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가을지자 그를 그것을 이라는 목적어로 쓰였네요. 이 그를 이라는 건 이 세 가지 행위를 다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고 또 예절을 행하는데 공경하지 않고 또 초상에 임해서는 슬퍼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 나는 무엇으로써 그를 보겠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볼 필요도 없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러운 것. 이건 지금도 사실 갑질 등이랑 많이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예절을 행하면서 공경하지 않는 것. 이거는 뭐랑 연결이 될까요? 위선과 연결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초상에 임해서 슬퍼하지 않는 것. 이것은 사람의 인정과도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어떤 행위라고 생각해서 공자가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이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8일편 마무리됐고요. 다음에는 다음 편, 저희가 벌써 4번째 편을 맞이하게 됐어요. 다음 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